안녕하세요.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2020년 6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아가는 맛이 담긴 시니어 영양과 식사 서비스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입니다. 오늘 패널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니어 브릿지의 이정기 대표님, 그리고 아워홈의 조은미 전 팀장님, 사람과 선행의 김형영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정기 대표님께서 최근에 식사 서비스 관련 기업을 방문하신 경험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푸드 관련해서 그 방문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 비즈니스 하면 저도 처음에는 이거 돈 돼? 그 사업 되겠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보면 일반 이 산업이랄까 비즈니스는 거의 한 4.7%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시니어 비즈니스는 뭐 인구도 그렇지만은 한 1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왜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성장을 체감을 못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탐방을 하면서 이쪽 분야도 탐방을 하게 됐고, 특히 식품 업체들이 많이 요새 좀 인기를 끈달까요?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방문을 하게 됐고, 현장에 가면서 정말 이 실감을 하는 게 차별화되고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역시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 푸드 업체들은 물론 크지는 않지만은 규모상으로 대기업에 비하면 크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요 최근 3년 동안에 거의 한 30%에서 40% 성장을 이어가면서 최근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업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정도의 업체면 작지만 강한 기업, 그래서 강소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분야, 식품하고 저 시니어 푸드하고, 그러니까 실버 푸드죠. 그다음 돌봄 로봇 관련해서는 뭐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투데이 신문에 제 이름을 치면 기사가 3개, 4개에서 7편이 시리즈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20개가 시리즈로 현재 이모작 뉴스라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뭐 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록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꼭 해주고 싶은 곳이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정리를 나름대로는 좀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오홈의 조은미 팀장님께서 시니어 영양 관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 운영 식단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식단 운영을 할 때는 어르신의 신체나 그런 기능에 맞게끔 좀 식단 구성을 좀 다른 일반 식단보다 좀 차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화가 용이한 식단을 좀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건강한 식단보다는 좀 어르신의 선호 위주 음식으로 좀 식단을 좀 구성을 해서 좀 제공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단백질이 또 몇 개 들어가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채소창 같은 경우에는 생채보다는 숙채로 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우유나 뭐 유제품 같은 간식도 반드시 매일매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영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어르신 외에도 좀 저작이 어렵거나 또 이렇게 좀 삼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뭐 다지기나 갈기 이런 쪽으로 좀 조리에 대한 형태를 좀 바꿔서 또 음식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는 저희가 그 저염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저염에 대해서 뭐 전체를 다 저염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치나 국 위주의 저염식 식단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일반 간을 합니다.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김치를 그 저염 50% 절감, 20% 절감하는 식품으로 저희가 그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저 실버 쪽으로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단 위주 자체를 그 뭐 약식 동원 밥상이라든지 푸드 테라피 식단 같은 식단으로 조금 그 건강한 식재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 뭐 미네랄 쪽을 보강을 하거나 뭐 영양소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식단 구성을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버 쪽뿐만 아니라 그 좀 1인이나 그런 그 노인분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향후에 저희가 뭐 HMR 식품이라든지 뭐 그 밀키트 제품 같은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조금 더 좀 그 사업을 좀 분야를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쪽 포럼이 그 시니어 식품 관련 비즈니스 개념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단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왜 시니어 푸드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가? 도대체 시니어 푸드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이유식이라는 게 있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푸드라는 개념에 별도의 식품이 필요합니다. 이 시니어에 대한 개념들이 보통 보면은 그 자기 경험에 의해서 각각이에요. 그 어떤 어르신, 그러니까 고령자에 대한 세팅이 이런 개념이죠.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는 아주 건강하게 식사도 잘 하시다가 아주 편하게 돌아가셨는데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어르신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팅해 놓고 있게 되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는 그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뭐 음식이 폐로 넘어가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령자 분들에 대한 그 개념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적으로 많은 그 어르신들을 접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 어르신들에 대한 아까 저희 아움 그 영양사 분도 그 소개해 주셨는데 이 저작이라든가 연화 이런 부분에서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식사를 하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치아도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을 씹어내기가 힘드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음식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노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늙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가속화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음식의 영양 밸런스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근육이 감소하면서 노쇠가 가속되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입맛을 잃어가고 또 더 못 드시고 그러시다가 요양원으로 다시 들어가시고 이런 그 악순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 게 바로 기본적인 영양 밸런스를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건 이제 그 저희 회사가 고려대와 같이 한번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그 먼저 리서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 고령자 전용 도시락을 8주간 드시고 그 드신 분들의 신체 변화를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뭐 거의 1억 가까이 들인 그 자금을 들여서 그 연구 기재자와 이런 부분들을 다 제공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그 8주간 드신 분들이 신체 변화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그 콜레스테롤이 19% 상승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9% 이상 좋아지거나 8주 만에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그러는데 그렇게 좋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회사의 제품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식사를 하셨으면 제대로 된 영양 밸런스를 갖춘 도시락을 8주 동안 드시고 나서 이렇게 신체 변화가 좋게 발전을 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나 어르신들 그 두 분이 사시는 어르신들은요. 집에서 아침에 끓인 된장국을 저녁까지 드세요. 완전히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죠. 그리고 아까 영양사분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필수 영양분 단백질이라든가 어떤 뭐 저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수적으로 챙겨서 드셔야 합니다. 이 단백질이 부족하시면요. 바로 그 근감소증으로 이어지고 근감소증에 이어지게 되면 바로 노쇠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니어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것은 산업화돼야 하고 이게 하나의 그 개인의 역량으로 내가 고령식을 연구해서 이 부분을 잘 해드려야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양학적인 접근도 필요하죠. 그 생체 리듬에 대한 그 접근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화되어야 되고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셋업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르신들이 그 연화나 이런 저작 상태가 좋지 못하면은 갈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갈아서 주게 됩니다. 요양원을 가보게 되면요. 그날 나온 반찬과 밥 이런 것들을 물에다 놓고 믹서기에다 갈아서 어르신을 드려요.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넘어서서 그 삼킴 장애라든가 그 이런 부분이 발생되신 분들은 바로 경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콧줄로 바로 그 넘기게 되거나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신 분들은 한 1년 이내에 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7단계로 해서 그 식품들이 산업 표준으로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수만 종이 나와 있죠. 그것을 마트에서 그냥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 넘김이 힘드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음식, 이빨이 없으신 분들은 잇몸을 씹을 수 있는 음식, 그것도 부족하신 분들은 혀로 녹일 수 있는 음식들이 산업 표준화돼서 시중에 잘 빨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아직 걸음마 단계고 저희 회사가 그 부분을 앞장서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아직 그 전체 시장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이 고령식에 대한 개념을 전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꿈은 이런 고령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나라에 빨리 셋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못 먹었구나라고 아실 수 있게끔 저희 꿈이고요. 조금 장황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꿈꾸는 그런 사업 구조를 저희가 그 동영상으로 좀 저희 홍보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런 회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구나를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학업, 종교, 정치, 사랑, 돈, 집, 외모, 끝도 없네요. 이렇게 고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생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하고 생존과도 직결되는 고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3대 욕구 중 가장 으뜸인 먹을 것, 그리고 남은 하나, 바로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씹고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먹는 것과 늙는 것은 한 가지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때 한 청년이 이 거대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솔루션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사람과 선행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와 기업의 자본적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창출하고 더 나아가 빅데이터에 기반하는 미래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청년은 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려 했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솔루션을 만들었는지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청년이 생각한 최초의 솔루션은 단순했습니다. 노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잠시나마 안전과 건강을 체크하는 친구가 되어주자.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것이었죠. 청년은 사회복지 관련 대학 출신에 노인 복지 사업도 추진했고 노인 전문 요양원을 운영하기도 했던 전문가였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할머님, 튜브를 그렇게 자꾸 뽑으시면 안 돼요. 너무 답답하고 아파. 어머니, 그래도 이걸 꽂으셔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진짜 밥을 먹고 싶어. 삼킴 장애가 있으셔서 요양원 입장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건 밥이 아니고 무슨 꿀꿀이죽 같아요. 매일같이 누워서 호수로 주는 밥만 먹었더니 살이 쪄서 이젠 숨쉬기도 힘들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표준 연령을 현실적으로 정립해야 했고 소화, 맛 모두 만족스러운 안전한 식품 개발도 필요했습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 삼킴 장애와 관련된 연구도 너무 부족했죠. 그때 청년은 세계에서 노인 식단과 식품의 가장 선두주자였던 일본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던 중 고령식 식품 1위 회사인 SLC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업체의 대표인 다카시는 노인을 위한 음식은 노인과 같은 상황을 공감해야 제대로 개발될 수 있다며 자신의 의미를 발치해버립니다. 투철한 장인 정신과 진정성이 청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사업의 진정성을 담아 다카시에게 편지를 보내죠. 울고준 성격의 다카시 대표는 끝내 이 청년의 편지에 담긴 사업에 감동을 하고 자사 레시피와 생산 공정에 관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청년은 그 후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힘을 쏟아내고 수많은 전문가 및 산학기관과 협력하고 100여 개의 메뉴들과 레시피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죠. 다양한 질환과 특수한 상황에 노출된 노인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맞춤형 식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단과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식단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죠. 믿어지시나요? 생선가시의 99.9%까지 제거한 제품까지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 최고 기술로는 95% 제거가 최고 기록입니다. 청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외로움과 고독, 그 후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먹는 것의 해결이 인간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먼저 음식만 배달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관심을 함께 배달하는 시스템을 계획합니다. 배달원이 노인에게 도시락을 전하면서 그들의 상태와 안전을 체크하는 것이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개발된 양질의 시니어 푸드는 다양한 상황에 개개인에게 맞춤형 레시피로 전달되고 사랑과 관심까지 함께 배달되는 신개념 돌봄 딜리버리 시스템이 구동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는 스스로가 움직이는 시장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 스스로 확대되고 강력하게 구동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배달받는 노인들을 체크하기 위해 매뉴얼화되어 있는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했고 그렇게 보인 빅데이터를 통해 시니어 문화 사업까지 확장된다면 이것은 강력하게 구동되는 영원한 실버 문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솔루션을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삼자인 척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상하신 것처럼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계속하죠. 베이비붐, 세대별 인구 점유도, 고령화 사회, 수많은 수식어가 실버 문화의 폭발을 예고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실버 세대가 예전 같지 않다. 우리는 이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전의 40, 50대는 컴퓨터에 컴자도 몰랐지만 지금의 40, 50대들은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다양한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누구보다 미래 테크놀로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 10년만 지난다면 이들이 바로 문화의 최상위이자 한 가운데에 서게 되는 액티브 시니어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의 고령층과는 달리 외식, 오락, 여가 등의 문화활동에 대한 소비 지출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엄청난 자본이 굴러가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들의 문화와 소비는 지금 우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자, 이제부터 진짜 사업을 정리해보죠. 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모든 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저희의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전용 식당 구성 및 주문 발주 시스템인 이배려시 B2B 서비스죠. 시니어 도시락 딜리버리 돌봄 서비스인 효도쿡 123 이건 B2C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세대들의 생활 패턴을 데이터화하여 노년의 삶을 가치 있게 관리해주는 이 집사입. 이 모든 서비스를 더욱 심플하게 설명해볼게요. 우리는 어르신에게 가장 완벽하게 최적화된 도시락을 개발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되죠. HMR과 인터넷 주문으로 단 몇 초 만에 간단하게 가까운 지역 점포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배달이 완료됩니다. 도시락을 먼 지역까지 배달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조한 식품을 급속 냉동하고 해동하는 RTH 제품이기 때문에 지점의 보관이나 요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안전과 상황을 체크해줄 친구도 함께 갑니다. 원격제에 계신 보호자 가족들은 어르신의 안부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어르신의 상태뿐 아니라 실버 문화의 현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식품 선호도, 제품 구매, 생활 패턴, 문화 콘텐츠 선호도 등 무한한 데이터가 수집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시니어 데이터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곳에 엄청난 가치로 팔려나갈 것입니다.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병원, 요양원 등을 포함한 헬스케어 기업, 유튜브를 비롯한 문화 플랫폼, 정치, 사회 경제 구조에 예민한 수많은 단체들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가 공급되겠죠. 일례로 홈밥 홈술족의 문화가 자리 잡고 그들의 데이터베이스가 F&B 사업분에 제공되었었죠. 이후로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는 그들을 겨냥한 제품 수만 개가 출시되었습니다. 혼술 혼밥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버푸드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이미 2015년 세븐일레븐 자체 조사 결과 50대 이상 편의점 이용객은 45%에 이르고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객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 시대와 맞물려 달려온 사랑과 선행의 감동은 뜨거웠고 우리들의 전달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으로 하나둘씩 지점이 늘고 500여 개의 요양원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남시와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회공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 또한 전년 대비 2배 늘어나 1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포스코 기술투자로부터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니어 푸드 시장은 16조 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시니어 복지 사업체가 자스닥에 상장되는 기염을 토했죠. 사랑과 선행 역시 한국 최초 시니어 복지 사업 코스닥 상장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르신을 걱정하는 자식들과 후배들은 안심하게 되고 노인들은 먹을 것과 외로움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럽게 실버 문화가 강화되어 커다란 실버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발적 사랑과 선행이 물질적 가치로 창출되고 자연스럽게 사회와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사회, 우리가 행복한 세상. 사랑과 선행. 네, 동영상 네, 동영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사랑과 선행이 왜 사랑과 선행인지 알겠는데 우선 오늘 나오신 패널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한 1, 2분 정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먼저 이정기 대표님 한번 그 비디오지만은 그 영상으로지만은 그 사랑과 선행에서 쭉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와 닿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맞춤형 그 식사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 그거 꼭 필요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좀 그 관심이 있달까 궁금한 게 최근에 그 저 같은 경우도 그 주위에서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누워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꽤 있는데 그때 이제 과거에는 몰랐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알고 나니까 이런 그 배려식이랄까 그 시니어 푸드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단체 급식으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나 누구나 하기 때문에 처음에 입맛에 안 맞아도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식사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재택근무가 재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집에서도 저 요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집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움직이거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집밥을 쉽게 해서 집밥을 드시던 분들이 그 시니어 푸드를 드시면 처음에는 맛이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생각보다 뭐 딱딱하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물르다든가 이제 이런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다 맞춤형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그 액티브 시니어와 그 이제 좀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의 어떤 중간 그쪽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없을까?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네. 여쭤보신 건가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7단계로 해서 상당히 세분화돼서 산업 표준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자기만의 특색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이제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저도 일본에 한 7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전철 타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하얀 어르신들이 전철에서 그 양복에 가방을 메고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르신들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이제 연령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었는데 그 회사의 인구 평균 연령이 48세였습니다. 평균이 48세니까 고령자분들 뭐 60에 가까우신 분들이 뭐 부지기수였죠. 그렇게 이제 산업화가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산업화가 저희보다 훨씬 더 빨리 됐고요. 그리고 그런 구조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일본에서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이제 셋업을 한 겁니다. 근데 자, 그럼 어디부터 저희가 그 고령식의 시니어 푸드를 건드려야 되겠냐? 저희가 7단계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그 한 단계만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자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중간에 투자도 받고 했지만 저희 중소기업이 저희만큼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돈을 쓴 중소기업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경도를 그 어르신 씻기 편하게 경도를 맞추면서 거기에 식감을 그럼 식감이 죽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져요.
근데 그 맛까지 지키면서 그 조직감을 파괴하는 그런 구조들이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기 저기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현재는 그 1, 2단계, 이게 일본어로 치면 UDF 기준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1, 2단계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치아가 약하심에도 잘 씹을 수 있는 구조. 요 구조에 맞춰서 지금 저희 제품들이 그 우선 시작을 해서 출품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뭐든지 기준에 맞추면 크기라든가 경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추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볼품이 없어 보여요. 저희는 거기다가 사활을 걸고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인데 고기도 크게 큼지막하게 있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1cm 규모로 이렇게 다 깎아져 있고 뭐 깍두기 형태로 요만하게 되어 있고 사실상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령식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아직까지 저희한테 셋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큰 고기를 잘 생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더 잘게 부수는 개념이면 가공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돈이 또 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고령식을 비싸게 받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격도 맞춰야 해요. 이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았습니다. 저희.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한 달 되시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는 위가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시니까 너무 편하신 거죠.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맛도 상당히 일반식 못지않게 잘 맞춰놓은 상황이고 저희도 가끔 경영진들이 한두 달 정도 저희 제품들 도시락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상당히 저희 자체도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수까지 올려놨죠. 뭐 사용하시는 뭐 이런 뭐 요양원이나 뭐 개인 뭐 실버 어르신분들 그 나라 쪽 뭐 이렇게 좀 각 쪽에서 좀 도와주고 이 협업이 돼야지만 이게 좀 더 빨리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딱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발전은 지금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시도를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제 혼자 사시거나 또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부부만 사는 가구를 보면 그런 식자재 준비하고 요리하고 먹는 것 자체가 너무 큰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서비스 영역이자 산업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신 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선 전체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모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